네, 여러분이 소스를 받으면 스텝 1부터 6까지 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스텝 1 포인트 클라우드는 기본적인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열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면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열었습니다. 전역 변수로 g 언더스코어 버티시즈가 선언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마우스 포인트를 g 언더스코어 버티시즈에 2차원 좌표를 푸시합니다. 그래서 소스를 살펴보면 온 렌더에서는 버텍시즈에 추가된 버텍스를 반지름이 0.21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찾아보면 마우스 왼쪽 버튼이 눌렸을 때 마우스 좌표를 어, 스크린 좌표에서 월드 좌표로 변환한 다음에 월드 좌표로 변환된 마우스 포인트를 G 언더스코어 버티시 컨테이너에 푸시백으로 계속 푸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버텍시즈를 모두 클리어합니다. 네, 이렇게 구현된 것이 윈도우즈 스텝 1에서 사용된 예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이 클릭된 곳에 이렇게 빨간색 점들이 쭉 모입니다. 네, 이렇게 구현한 것이 스텝 1 소스입니다. 네, 스텝 1을 종료하고 스텝 2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소스에서 스텝 2 컨벡스 헐을 열어보십시오.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면 스텝 2를 열 수가 있는데요. 스텝 2는 스텝 1 기본적인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기본적인 피직스 엔진에서 사용될 클래스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클래스들을 보면 피직스라는 폴더 밑에 소스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의 툴 중에 뷰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이용해서 클래스 하이큐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K-월드가 피직스 월드를 관리하는 싱글턴이고요. K-월드가 여러 개의 리지드 바디를 관리합니다. 지금 여기에 에디트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 개를 관리를 합니다. 컨테이너로 K-리지드 바디를 여러 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K-리지드 바디는 물리와 관련된 정보만 관리를 하고 실제로 쉐입 정보는 K-쉐입이 가집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가 내부적으로 쉐입을 가지고 쉐입을 레퍼런스로 가지고요. 쉐입 역시 물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쉐입 내부에서 리지드 바디를 가리키는 또 멤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에서는 K 쉐입을 상속받아서 주상 클래스입니다. 상속받아서 K 서클 쉐입과 K 폴리곤 쉐입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K 월드, K 리지드 바디, K 쉐입, K 쉐입을 상속받은 K 서클 쉐입과 K 폴리곤 쉐입이 피직스 밑에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예에서는 물리 엔진 시뮬레이션은 구현되지 않았고 서클과 폴리곤을 렌더링하는 부분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이 리니어 알지브라 소스를 열어보면 아까 지 언더스코어 버틱시즈에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모았었죠. 그래서 전역 변수를 보면 지 언더스코어 버틱시즈가 선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벡서를 구성하기 전에 이렇게 버텍스를 그리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버튼 누를 때마다 버텍스 컨테이너에 마우스의 월드 정보, 월드 포인트 위치를 이렇게 추가를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크기가 1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서 1이면 서클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컨벡서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컨벡서 생성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버텍시즈의 월드 포인트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 스페이스 상에서 컨벡서를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루프는 뭘 하는가 하면 월드의 임의의 곳에 배치된 이 포인터 정보들을 그 지오메트리 센터를 찾아서요. 센터 위치만큼 트랜슬레이션 해줍니다. 그래서 그 트랜슬레이션 된 정보를 가지고 K월드의 크레이트 폴리곤을 호출해서 컨벡스 폴리곤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임의의 다각형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이렇게 쭉 생성이 되고요.
근데 로컬 스페이스 상에서 포인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중앙을 이렇게 중심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환을 해주는 것이 여기 포루프에서 해주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클래스 하이라키를 살펴보면 K-월드가 싱글턴입니다. 마이어 싱글턴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툴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열어보면 K-월드 내부에 M 언더스코어 바디즈가 있는데요. 이게 리지드 바디의 컨테이너고요. 그 다음에 싱글턴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마이어 싱글턴으로 K-월드를 싱글턴으로 구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싱글턴을 액세스하는 함수는 매번 K-월드 그 스코프 리졸브 싱글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크로 하나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스코어 K-월드를 사용을 하면 K-월드 싱글턴을 접근할 수가 있고요. 싱글턴 구현을 보면 이렇게 마이어 싱글턴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싱글턴 접근을 할 때는 언더스코어 K 월드로 인스턴스를 접근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K 월드의 크레이트 폴리곤 내부로 점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브젝트 스페이스 상의 점들을 받아서 K 폴리곤은 그 팩토리 메서드입니다. K-월드를 보면 create circle, create polygon, create box가 있는데 서클과 폴리곤과 박스를 생성하는 팩토리 메서드입니다. 이 함수 내부에서 해당하는 지오메트리를 생성을 해서 m underscore bodies 내부에 이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create polygon을 보면 폴리곤을 하나 add하고 컨테이너에 추가한 다음에 로테이션 정보와 포지션 정보를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body to shape은 뭔가 하면 클래스 하이라키 상에서 리지드 바디는 쉐입을 가리키고 쉐입은 리지드 바디를 가리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에서 유지하고 있는 포지션 로테이션 정보를 K 쉐입의 포지션 로테이션으로 복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 엔진에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포지션 로테이션 같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것을 실제로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K 쉐입의 이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다음 스텝에서 이제 물리 엔진 루프를 구현을 할 건데 물리 엔진이 예를 들어서 1초에 50번씩 호출되도록 한다면 K 쉐입 렌더링 하기 위한 정보들은 그 업데이트는 일주일에 50번 호출될 수도 있고요. 30번 호출될 수도 있고 혹은 뭐 100번 이렇게 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와 이 정보가 동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리지드 바디에서 시뮬레이션 한 정보가 있다면 현재 렌더링 할 때 사용했던 포지션 정보와 로테이션 정보를 인터폴레이션 해주는 게 많은데 지금은 구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리지드 바디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포지션 정보를 쉐입의 포지션과 로테이션 정보로 즉시 업데이트 하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니트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의 포지션을 얻었을 때 그 업데이트 내에서 리지드 바디의 포지션을 얻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게임 오브젝트의 포지션 정보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 구현에서는 그걸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리지드 바디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리지드 바디의 정보를 쉐입 정보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바디 투 쉐입은 간단하게 구현되어 있는데요. 리지드 바디가 유지하고 있는 쉐입 정보에 로테이션 정보와 포지션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을 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컨벡스 폴리곤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컨벡스 폴리곤은 K-월드의 리지드 바디의 컨테이너에 추가가 됩니다. 점은 3개 이상이라 해야 되고요. 점을 한 번만 클릭하면 이렇게 서클을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이 단계까지가 스텝 2에서 구현한 소스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컨벡스를 구현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을 호출을 하면 이 버텍시즈 정보를 받아서 실제로 컨벡서를 생성을 합니다. 셋 내부에서 일단 find convexher를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버텍시즈 이 카운트만큼의 버텍스 정보를 받아서 구축된 convexher이 m underscore 버텍시즈에 넘어옵니다. K 폴리곤 쉐입은 멤버를 버텍스 정보와 노멀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m underscore 버텍시즈는 반식의 방향으로 컨벡스her를 구성하는 점들을 여기 가지고 있고요. 노멀은 각 엣지마다 노멀 정보를 가지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드 컨벡설은 그람 스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요. 컨벡설을 구하는 거고요. 여기 아웃 파라미터로 이게 넘어오도록 그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람 스캔 알고리즘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이 위키피디아에서 이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그람 스캔을 찾아보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해서 컨벡서를 구성을 하는지, 파란색은 반시계 방향, 현재 엣지를 나타내고요. 반시계 방향이면 드랍하고 억셉트 하고요. 시계 방향이면 드랍해서 차례차례 이렇게 엣지 정보를 모으는 과정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키 아티클을 꼭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람 스캔 알고리즘으로 파인드 컨벡서를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에서 노멀 정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각각의 버텍스, 인접한 버텍스 I1, I2를 베이스 정보를 얻어서 여기 보면 이 베이스가 이루는 XY가 있다면 베이스의 노멀을 Y-X로 해서 각각의 노멀 인덱스에 이렇게 넣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노멀라이즈를 호출합니다. 네, 요거는 보면 제가 이제 그 크로스 프로덕트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I1에서 I2로 가는 벡터 엣지가 되는 거죠. 컨벡서로 엣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노멀이라는 것은 요 엣지의 수직인 어떤 벡터를 나타내는데요. 요 벡터 성분을 A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IJ와 AB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하면 B-A가 된다고 했었죠. 이게 이렇게 수직인 벡터 성분은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A를 노멀에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러면 Y-X죠. 그게 각각의 노멀 성분이 됩니다. 그러면 K 폴리곤 쉐입은 반시계 방향으로 정의된 버텍스와 각각의 엣지에 대한 노멀 정보를 가지도록 K 폴리곤 쉐입이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구성된 그 K 폴리곤 쉐입이 있다고 하면 컨벡설이죠. 보면 P0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정의되도록 컨테이너에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엣지의 노멀, 두 번째 엣지의 노멀 정보가 M 언더스코어 노멀 컨테이너에 이렇게 들어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서 K 폴리곤 쉐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K 쉐입은 보면 내부에서 쉐입의 타입을 넣었고 다음에 포지션을 설정을 하고 로테이션을 설정하고 컬러 RGB 밸류를 가지도록 구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를 어소시에이션으로 가리키고 있고 리지드 바디에서는 쉐입을 또 어소시에이션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툴에서는 스마트 포인터를 썼기 때문에 스마트 포인터는 타입으로 인식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림을 자동으로 그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일부러 더미 바디를 넣었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는 트릭인데 리지드 바디 같은 데 보면 원래는 K 쉐입을 스마트 포인터로 가지거든요. 근데 클래스 하이라키 이 분석기가 이것은 K 쉐입 타입인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하이라키에 나타나지 않죠. 그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undefined는 정의되지 않은 매크로인데 마치 멤버가 선언된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K 리지드 바디가 K 쉐입 포인트를 마치 가진 것처럼 걔가 인식을 해서요. 클래스 하이라키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데 원래는 여기서 이걸 사용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한 거고요. K 쉐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바디를 스마트 포인트로 가지는데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더미 바디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K 쉐입을 상속받은 K 서클 쉐입과 K 폴리곤 쉐입은 노멀과 버텍 시저를 K 폴리곤 쉐입이 가지고요. K 서클 쉐입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뭐그 그 포지션과 그냥 레이디어스만 가지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K-월드 내부에 보면 팩토리 멤버만 가지고 지오메트리를 생성하는 함수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피직스에서 사용하는 스텝 펑션 같은 혹은 적분 루틴 같은 것들은 아직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스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컨벡서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들의 집합이 주어졌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에 셋들이 주어졌을 때 컨벡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위쪽에 있는 점들 그리고 그 점들이 두 개 이상이라면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을 구합니다. 지금 요 예에서는 P0점이 바로 고점이 됩니다. 가장 밑쪽에 가장 왼쪽에 있는 점. 네, 그리고 이 P0점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점들과 P0가 X 성분, X 벡터와 일치했을 때, 평행일 때,
그 벡터 성분, PJ로서 출발하는 어떤 X축, 뭐 꼭 PJ로서 출발 안 해도 되지만요. 그래서 나머지 점들과 이 벡터와의 세타를 구합니다. 그래서 요 그 각도를 구해보면요. 이렇게 해서 요 각도 구하고요. 이렇게 해서 요 각도 구하고 해서 모든 점들에서 요 각도를 구하는 거죠. 이제 폴라 앵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도 순서대로 점들을 정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 예에서는 요게 첫 번째 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도 요게 P 두 번째 점이 되는 거고 요게 세 번째 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정렬을 하면 요게 그 다음 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 이렇게 얻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점들 포인트 클라우드를 폴러 앵글 순으로요. P0로 선택한 다음에 P0에서 폴러 앵글 순으로 점들을 정렬을 해서 어떤 컨테이너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그 컨테이너에는 P0 여기 파란색 P0 인덱스가 지금 제로 똑같아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P1, P2 해서 P4까지 이렇게 배열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서 해서 뭘 이용하면 되는가 하면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어떤 점 3개, 연속된 점 3개가 주어졌을 때 그 점 3개가 카운트 클락와이즈로 회전하는지 다음에 클락와이즈로 회전하는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이 경우 예를 보면요. P0, P1 연속한 3점을 고릅니다. 골라서 P0, P1까지 갔죠. 다음에 P1에서 P2로 가는 벡터가 카운트 클락와이즈, 클락와이즈. 이 경우는 원래 벡터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거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습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해서 0보다 큰지 검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왜냐하면 컨벡스를 이루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연속된 세 점에 대해서 똑같은 검사를 이렇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검사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버렸죠. 그러면 P3는 P3와 P2가 이루는 이 벡터에서 두 번째 P2가 컨벡스의 내 안에 위치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P2를 카운트 컬러와이즈 리턴한 경우는 이 점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P2가 제거되기 때문에 이제 P1, P3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점은 P4입니다. 어레이에 있는. 그래서 요 성분에 대해서 역시 카운트 컬러인지 검사를 해줍니다. 카운트 컬러와이즈죠. 그럼 P4는 후보가 됩니다. 그 다음 또 진행을 합니다. 진행해서 P3, P4. 그 다음 점은 P5입니다. P5는 P3, P4에 대해서 클락와이즈에 위치하죠. 그러면 P4가 후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4를 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속된 모든 점들에 대해서 클락와이즈인지 카운터 클락와이즈인지 검사를 해서 클락와이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는 P2랑 P4가 됩니다. 요걸 버립니다. 버리고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면 그 다음 벡터는요. P3, P5, 그 다음 요 벡터죠. 카운터 클락와이즈죠. 그래서 P5는 후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P5, P6 해서 그 다음 P0는요. P0까지 가야 됩니다. 카운트 클락와이즈죠. 그럼 P6 후보가 됩니다.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모든 점들에 대해서 CCW인지 CW인지 검사를 해서 단순하게 CW인 것만 버려주면 점들이 모아지고요. 그 점들을 모두 다 이으면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컨벡스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컨벡스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물리 엔진 구현할 때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 임의의 컨벡스 헐을 리지드 바디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소스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보면 첫 번째가 포인트 클라우드 일반적 윈도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컨벡스를 만드는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받아서 빌드한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서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컨벡서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죠. 만약 점이 3개뿐이라면 당연히 삼각형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점이 이렇게 4개라면 사각형 생성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네 번째 점이 삼각형의 중간이라면 컨벡서는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임의의 점들을 이렇게 찍었을 때 이 점들로부터 컨벡서를 생성하는 예를 두 번째 단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컨벡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사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을 그람 스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컨벡스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그람 스캔 알고리즘입니다. 어떤 우리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는 여러분이 항상 시간 복잡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 복잡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모든 점들을 다 방문해야 됩니다. 그 방문 시마다 크로스포트를 쳐야 되죠. 그래서 n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정렬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는 n의 동작을 하지만 이 알고리즘이 n의 동작하기 위해서는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정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리얼 CPU상에서 정렬을 한다면 머지 소트나 힙 소트를 사용을 하면 가장 빠른 시간 복잡도가 점의 개수가 n이라고 했을 때 그람 스캔 알고리즘이 On의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팅 자체가 n 로그 n의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는 시간 복잡도는 big O of n 로그 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